네, 안녕하세요. 국토대장입니다. 지금은 좀 다르죠. 촬영 현장이. 네, 차 안이고요. 그래서 좀 어두운데, 오늘 뭐 푸른 콘서트라고 해서 부동산 관련된 주제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그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그리고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 그 오는 길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요즘 뭐 하락기다, 침체다, 뭐 여기서 더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하고 또 오늘 만나본 사람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또 심지어는 저희 가족들, 저 때문에 투자한 저희 가족들도 좀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들, 제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이렇게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 가방에 항상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이크 켜고 그냥 한번 이야기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 차 안에서 이거 거울 나오는 위에 운전대 위에 조명과 모든 조명들을 다 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어두워도 좀 양해 부탁드려요. 하락장에는 어떻게 할까요? 예. 제가 한번 저희 어머니 사례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어머니는 저 때문에 아파트를 샀죠. 그리고 그게 4억 5천 정도, 저 4억 5천 정도 하던 게 한 7억 5천까지 올랐어요. 3억 정도가 올랐죠. 그 아파트를 제가 사드렸죠. 그렇게 제가 사드리면서 효도를 했는데 이게 불과 한 3개월 정도 됐나? 한 1억이 떨어졌어요. 1억. 엄청 떨어졌죠. 사실은 거의 한 7, 8천 정도 떨어졌는데 실제로 얘를 팔려면 한 1억 가까이는 내놔야지 팔려. 그래서 한 1억 정도 떨어졌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물건이에요.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일단 저는 제 결정은 매도를 하는 거를 결정했어요. 좀 의외죠. 아닌가? 네. 저는 매도를 하는 거를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 좀 계획적 매도를 좀 취하려고 하는데 24년에서 25년도에 매도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제가 이 물건을 살 때 어느 정도 갈 거야라는 가치, 즉 가치가 가격이잖아요. 그 가격을 예상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가격은 한 8억대가 넘는 게 저의 예상 범위였어요. 근데 지금 일시적인 대내외 충격 때문에 시장이 이제 꺾이고 그리고 하락 국면으로 들어서고 침체가 뭐 이게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 생각했었던 게 1년이 가고 또 1년 반이 갈 수도 있고 23년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가 바뀐 거죠. 첫 번째가 내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더 뒤에 팔아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금융 비용이 더 들어가겠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제가 조급함을 느끼냐? 느끼죠. 사람인데. 당연히 느끼죠. 원래 정상적으로 갔어야 됐는데 그래야지 제가 이거를 팔고 다음 플랜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이게 내 물건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현금 흐름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점 소득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진짜 엄청나게 머리를 싸맸어요. 엄청나게 머리를 싸매면서 제가 선택한 그런 결정은 매도하자. 매도하자. 근데 단 계획적 매도를 하자. 그게 원래 제가 스탠스를 취했던 그 가치를 받아내자. 그 가치만큼은 내가 갔을 때 팔자. 그래야지만 내가 원래 세웠던 계획 그게 뭐냐면 어머니는 일단은 지금 나이가 있으시니까 시세 차익보다는 이제는 수익형으로 월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예정이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 시세 차익형이 좀 어느 정도 기폭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폭제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수익형을 몇 개를 정도를 만들면서 어머니에게 조금 더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만들어 드리려면 적어도 이 정도 돈은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장이 안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팔아버리게 되면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장이 안 좋아져서 내가 이거를 팔고 다른 거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나중에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거 월세 수익형으로 바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는 그렇게 수익률이 안 나오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시장에서는 차라리 버티다가 매도하자 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상승했단 말이죠. 그죠?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는 뭐가 많이 들어가죠? 한 달에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주담대를 받고 계시니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뭐 원금 상환도 이제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금이랑 이자가 많이 높아진 거죠. 많이 높아지다 보면 그 부담률이 엄청나죠. 지금은 감당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담률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죠. 국대야, 어떻게 할까? 이거를 엄마가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을까? 그냥 빨리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너 힘들지 않을까? 괜히 이거 이렇게 했다가 너가 지금 한 달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괜찮을까? 막 이렇게 어머니는 엄청 걱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요. 이거를 조금 변경할 거예요. 포지션을 변경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보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도 어머니는 일단은 뉴스를 많이 접하세요. 이렇게 부동산을 하는 아들을 뒀는데도 뉴스를 많이 접하고 또 주변에서도 이야기 하시겠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모님보다는 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하도 제가 많이 옆에서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저렇게 가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갖고 이때 매도할 거고 이때는 이렇게 갈아탈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좀 마음이 단단하긴 해도 그래도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막 금리가 상승하니까 지금 당장 내야 될 돈이 막 90만 원이 초과됐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오늘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일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문제점에서 나는 일단 24년에서 25년 사이에 팔 건데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그 가치에 대한 가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은 결국엔 뭐다? 돈밖에 없겠죠, 돈. 그래서 이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돈은 지금 어머니가 현금 흐름이 그렇게 많이 돌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걸 한도 끝도 없이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면 이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 그 방법을 좀 변경을 하자. 변경을 하자라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고 원금이자 상환에 이러이러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변동금리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바꾸자. 전환대출을 통해서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하는 방법들을 바꾸고, 그래서 월세를 한 달에 내는 금액이죠. 어떻게 보면 주택담보대출 월세 같은 개념이니까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아주 줄이자. 그러면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제가 은행을 한 15군데 정도는 이렇게 좀 컨택을 해가지고 좀 이것저것 알아보고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도 좀 알아보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줄였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줄여가지고 한 90만 원 정도를 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자율은 높아졌어요.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받을 때보다는 이자율은 좀 높아졌는데, 근데 만기 일시 상환으로 진행하게 됐거든요. 만기 일시 상환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한 달에 내는 돈을 조금 줄이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머니의 소득과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맞춰서 언제까지?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버틸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하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전환대출을 하면서 그 대출에 대한 금액이 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가 대출 받는 레버리지 금액을 좀 더 받게 된 거예요. 더 받게 되면서 그 돈 가지고도 또 대출 원금 이자만 나가는 돈을 또 갚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하게 되면서 원래 냈었던 원금 이자보다는 또 줄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제가 방법적으로 이렇게 찾아내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1차적인 불은 끈 거예요. 24년도부터 25년도까지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는
조금 더 어머니께서 또 숨통이 트이시고, 아, 그래, 그때 돼서 그러면 매도하면 되겠구나라는 좀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선택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을 매도할까 아니면 보유할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얘의 가치가 과연 지금 이게 적정 가격일까? 이거를 이 돈 주고 파는 게 과연 맞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좋은 차를 한 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1억이야. 원래는. 근데 감가상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7천만 원을 팔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차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많이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이 차를 이제 안 사는 국면이다 보니까, 이거를 막 4천, 5천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치는 원래는 7천만 원짜리였고,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감가상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게 참 중요하다. 저는 그 가치가, 지금 1억이 떨어졌어도 이게 다시 회복된다고 보고 있고, 그 회복되는 시기가 한 24년에서 25년도 정도면 된다고 보고 있고, 그 가치를 받기 위해서는 저는 버텨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버티기 위해서 저는 뭘 했다고 그랬죠? 대출을 조금 방법론적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한 달 한 달 들어가는 돈을 조금 부담률을 줄이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고, 그 부담률을 줄이고 난 다음에 버틴 다음에 그렇게 매도를 할 거다. 그런 식으로 제가 매도 스탠스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작정적으로 지금 뭐 뉴스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무래도 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나는 이렇게 해서 팔 거야. 그냥 지금 이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팔 거야. 아니야, 더 떨어질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물론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이 가치가 도대체 얼마가 되어야지만 적정한가? 그리고 그 가치를 받기 위해서 몇 년도 정도가 될까? 그리고 내가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즉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이것저것 좀 찾아보시고 고려해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해본 다음에도 결국에는 안 되네? 그럼 매도해야죠. 근데 과거에 제가 여러 번 경험한 내용으로는 이렇게 파는 물건들은 항상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한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떨어졌을 때 팔았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뒤, 거의 1년 한 2, 3개월 뒤였죠. 1년 2, 3개월 뒤에는 가격이 다시 원상 복구가 됐고, 그리고 난 뒤부터 1년 뒤 그 정도 됐을 때에는 가격은 항상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폭풍이 몰아치고 또 흔들림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맞지만, 저는 이것도 영원하지 않고, 물론 상승도 영원하지 않고 하락도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그 지역이 대세 하락장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게 뭐 그냥 단기 조정 또는 단기 침체로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분명히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어머니께서 가지고 있는 물건이, 지역이 그렇게 대세 하락장, 뭐 깊은 하락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보고 있는 지표에 의해서 그렇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스탠스를 잡은 거고요. 그런 지역적인 흐름과 그 물건의 가치를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도 스탠스 또는 보유 스탠스를 잘 취하시면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자율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마 부담하는 것들이 많이 크겠죠. 그래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월급은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건지, 또 내가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것, 부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또 돈이 또 여러 가지 안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도 또 방법은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 방법을 끝까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면 그땐 정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한다고 생각한 다음에, 그리고 또 진짜 찾아보고 그게 정말 안 될 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럽게 영상을 찍었는데 종종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생각이 정리가 되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좀 유용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찍어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과 뭐 또 여러분들에게 맞는 중첩적인 부분이 생겨서 또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도 하루 너무 고생하셨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오늘 마무리하실 분들은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내일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락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길 바랄게요. 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